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종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11만 달러, 정말 보지 못했던 그런 숫자에 달성을 했는데요. 일단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희가 10만 달러를 처음 돌파했을 때가 촬영 날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앵커님이 제가 이 메이크업을 받고 있을 때 흥분했죠. 돌파했는데 네. 바로 나오자마자 10만 달러 돌파했다고 막 되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같이 막 쾌재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더 상승하다가 조정 국면을 좀 오래 겪었고 대략적으로 121일 만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건데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왠지 또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다시 또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어떤 개시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거침없이 올라갈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상승장이더라도 계속해서 우여곡절을 수차례 거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다시 전고점 아래로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 관점에서 이상하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조정을 겪었는데 전고점, 대략적으로 109.5K 전후로 있는 그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하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상승하려고 하는 의지를 더 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온체인 지표들을 통해서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굉장히 부진한 구간들을 좀 잘 견뎌내신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도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 저희와 함께 또 이 시장 믿어가면서 다들 지켜오셨는데요. 저희가 또 함께 오늘은 또 기뻐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음껏 기뻐하시고요. 시장을 한번 즐겨보시죠, 여러분. 네, 그 이후에 좋습니다. 우리가 또 대안점들 많이 잡아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시장이 반등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그 상승의 어떤 동력들, 이건 어떤 직접적인 요인과 좀 간접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장표를 한번 볼까요? 장표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구조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 대세 상승장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아마 많은 또 구독자분들께서도 지난 대세 상승장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때 대비로 너무 좀 더디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이클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 패턴 사이의 주기가 굉장히 길어진 것들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락장에서 방어 능력이 과거 대비 월등하게 좋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한 30%, 50% 빠졌을 것 같은데 10%, 20%에서 방어해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기관들이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체질들이 바꿔가는 뭔가 바뀌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표는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유입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기관들이 유입되는 시그널들이 미국 거래소와 미국 외 거래소에 대비한 표들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 지표를 통해서도 측정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해서 압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근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좀 좁히기 위해서 지금 이번 시즌,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전고점을 돌파한 이유는 이 법안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죠. 지니어스라고 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요 관심사는 이제 상원을 통과했으니까 뭔가 조금 더 이 법안을 갖다가 보완을 해가지고 하원까지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구간들까지 통과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승인이 되는 시점에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률도 있겠지만 이 법안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 산업 자체가 크게 성장을 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으로 갈 수 있는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개념이고 이 산업 자체의 성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니어스 법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게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작가님. 확실히 이제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어떤 점에서 기대를 할 수 있을지 포인트를 한번 다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만 짚어보자면은 가장 핵심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 주관을 가져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미국의 각 주들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다 제각각으로 따로 놀게 되겠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원활하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들이 연방 정부 차원으로 통합이 되면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이미 암호화폐 우호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같이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은행이라든지 많은 여러 가지 금융 주체들이 등장을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발행할 수 있는 주체들에 대해서 더 원활하게 연방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산업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법안이다라는 게 거의 지배적인 어떤 흐름들이고 최근에 비트와이즈도 보고서를 통해서 역사상 최고의 규제에 관련해서는 최고의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너무 기대가 심하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좀 심하게 펼치고 있다라고 원래 그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JP모건은 늘 찬물을 갖다 끼얹어 주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환희에 차가지고 날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가 정말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을 수 있는데 JP모건은 조금 더 멀찍이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더딜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의견들을 좀 골고루 소화를 하는 것들이죠. 사실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과연 이제 어떤 포인트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오늘 작가님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는 게 크립토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제대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시경제에 관한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된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어떤 변수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은 확실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몇 가지 이제 악재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무디스죠.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도를 트리플 A에서 한 단계 내리면서 3대 신용평가사라고 불립니다. S&P와 피치, 무디스까지 이제 모두가 다 트리플 A에서 내리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도가 이제는 한 단계 공식적으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디스가 이제 마지막에 내렸고 그 전에 내린 게 피치입니다. 2023년, 지금부터 2년 정도 전입니다. 2023년 8월 1일에 내렸고 그리고 S&P는 이미 일찌감치 2011년도에 내렸기 때문에 S&P를 약간 배제를 하고 피치가 내렸을 그 당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증시는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미국의 국채에 대한 굉장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그때 방어를 잘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비트코인은 이 정체성 자체가 뭔가 위기 순간에 디지털 자산이 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으로 더 강화가 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주말 동안에 이게 주말 전에 바로 발표가 났는데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잘 견뎌내다가 그리고 바로 신고점을 형성한 것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뭔가 정체성 자체가 이제는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는 무디스의 국가 신용도 강등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여기에서 같이 또 엎쳐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정책과 감세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같이 가져간 이유는 감세를 하게 됐을 땐 어쨌든 재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렇죠. 루트가 줄어들기 네.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감세를 해줌으로써 그 뭔가 세금으로 내지 않은 돈들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업들을 하고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들보다는 재정이 악화되는 쪽에 지금은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 봐도 투심이 많이 꺾이는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화당에서 생각하는 논리,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가 좀 덜 먹힐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감세 정책을 통해서 줄어든 세수를 뭔가 줄어든 재정을 어디서 보완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관세를 통해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같이 삐걱대게 된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신용도가 뭔가 더 내려갈 수 있는, 즉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채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세 정책이 하원을 통과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움직임을 보였죠. 보시면은 20년물이 5.1%를 넘었고 10년물도 4.5%, 30년물도 5.0%를 다 넘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이 국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모습들, 즉 국채를 갖다가 투매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방향성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SLR이라고 해서 자기자본 비율,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조금 완화해서 미국의 은행들이 국채를 매집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방안들이 일단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콧 베센트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도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 국채 수요를 받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입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죠. 스콧 베센트가 직접 이것도 언급한 부분인데 요거는 데이비 삭스라고 해서 백악관 크립토 타로도 같이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미국 국채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상원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통과된 부분들, 트럼프 행정부에서 빨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기조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이 지금 시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빨리 살려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열쇠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는 게 미국의 국채 가치를 높이는데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한 번 더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에 연동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달러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계속해서 미 국채가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 국가들, 가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가들과 교역을 하고 합의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죠.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미 무디스에서 강등을 했다는 게 옛날에는 미국 국채가 트리플 A 최고로 안전한 자산이었는데 이제 그 신용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미국 국채 수요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 다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채도 같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보고서 2024년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올라가지고 이 비트코인의 수도가 되겠다, 암호화폐의 수도가 되겠다라고 주장한 그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에 관한 수요를 계속 증폭시킬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게 결국 미국 국채, 채권 쪽에 관해서 이익으로 또 이어질 테고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기 국채가 이제 수익률이 급등하는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런 사이클들을 좀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이야기 나눈 바가 있었는데 또 국채 금리랑 대입해 본 거는 또 처음이어서 한 번 더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은요, 작가님, 그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더 필요할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비트코인은 이런 또 글로벌 증시 위기에 참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미 증시가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동반 하락을 하고 그리고 최근 며칠 전, 하루 전이죠. 그때는 이 3대 지수가 모두 다 1%대 이상 하락을 하면서 한 달 동안 가장 크게 또 하락하는 국면들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 시기에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 계속해서 증시와 커플링이 됐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제 갈 길을 간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 비트코인은 하락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비트코인은 다면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을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해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잠시 주춤하더라도 미국 증시, 나스닥이 상승할 때는 또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자산이고 혁신 자산이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유동성이 살아나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상승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채택의 관점에서 기관 수요가 아주 급등하고 있는 그런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관들이 보유한 물량은 개인처럼 조금만 가격이 움직인다고 마구잡이로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을 축소시키게 되는 거죠. 이 물량들이 기관이 담게 되면은 계속해서 기관 수요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들은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공급 충격을 가하게 되고 가격의 큰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사이클이 살아있다. 사이클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상승장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또 사이클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한번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반감기 사이클도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감기 사이클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막 여러 가지 호재들에 좀 반응하는 시장인데 큰 틀로 봤었을 때는 반감기 사이클도 여전히 진행 중인 부분들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 유동성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지표 하나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요 표를 이제 보여드리고 귀신같이 상승을 했던 거죠. 네. M2 통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의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자산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수요 공급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디파이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쏙 들어갈 타이밍이 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전체적인 기조상으로는 채택의 관점이나 거기에 따른 유동성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바로 글로벌 M2 통화입니다. 광의 통화라고 해서 시중에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풀리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지표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보다 10주에서 12주 정도를 선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달 이상 비트코인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더 불리시하게 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이 갈 것 같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이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뭔가 국가적으로 조금 더 좁혀가지고 한번 주요 국가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국가들에서 유동성이 나오고 있는지 보면은 우선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금리를 인하했고 부양책을 통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양책을 위해서 동원되는 자본들은 결국은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우리가 과거에 리먼 사태 때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 때도 경험을 해봤지만 실물 경제에 가는 것보다 자산으로 더 많이 간다는 거죠. 결국은 이 자본들은 자산 시장을 성장시키게 되는데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 연준의 스탠스인데요.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아직까지 인할 어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대표적인 매파죠. 크리스토퍼 월러라고 하는 연준 이사는 만약에 관세가 10% 정도에서 봉합이 되면은 하반기에는 할 것 같다. 이렇게 매파인데도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줬는데요. 이 금리 인하 시기와 별도로 이 연준의 저금통이라고 불리죠. 영래포 계좌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이 연준으로 많이 빨려 들어갈 때 즉 연준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때 영래포, 이 저금통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연준의 저금통에 자본이 빵빵하게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연준의 저금통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연준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뭔가 속 시원하게 흐름을 밝혀주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연준의 계좌에서는 꾸준히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앞서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SLR 범위에 대해서 뭔가 그 부분들이 완화가 됐을 때는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더 많이 은행들이 용이해지는데 이것들을 또 연준에서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최근에 또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 중에 기관 채택 이야기도 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사가 떴었죠. 예, 맞습니다. 네.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다. 굉장히 또 반가운 기사였는데 기관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을 볼 때, 기관들의 추이를 볼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역시나 ETF입니다. ETF를 통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13F라고 해서 SEC가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즉 미국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은 ETF의 유입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한 주체들의 유입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트파이넥스라고 하는 대규모 거래소입니다. 고래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 비트파이넥스 리서치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아부다비의 무바달라라고 하는 국부 펀드입니다. 이 회사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그중에서도 블랙락의 ETF를 갖다가 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던 중동의 오일머니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기업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관점들 속에서 어떤 주체들이 더 중요한가, 이 부분들은 뭐 찬반의 논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특정한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담는 이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회사들이 스트래티지가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서 제2의 스트래티지가 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흐름 한번 보시면은 기관보다는 이 상장 기업이 더 많이 매입한 걸 볼 수 있죠. 펀드라든지 다른 국가보다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 흐름들은 결국은 기관들보다도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흐름들이 또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무적인 게 있는데, 그동안에, 즉 2025년 동안에 중요한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매입을 하는데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만큼 개인들은 늘 뭔가 흐름을 반대로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체들을 더 따라가야 되는지는 이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긍정적인 이런 사이클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가 앞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세 가지가 유동성, 채택,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세 번째 마지막 사이클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요. 우선 이 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4월에 그렇게 많이 하락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동력이 뭘까요? 저희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맞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지표인데, 이 지표가 예. 믿음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네. 그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사이클입니다. 즉 사이클이 살아있다라는 관점이 없으면 이 구간들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불장 사이클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결국은 이 사이클이 이정표, 등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이 신뢰 지표에서 과거에 사이클 정점을 찍었던 세 군데 구간 한번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월등하게 낮은 데다가 이걸 색상으로도 한번 과열 구간을 표시해 봤는데, 주황색 정도까지 밖에 못 갔는데 이게 빨간색까지 표현되는 구간들까지 진입을 했죠. 근데 이 지표보다 한 단계 더 가는 지표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배수에 대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빨간색 가기 전에 수많은 색깔들, 파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 그 구간들을 다 거쳐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구간들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즉 우리가 전통적인 사이클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즉 유지가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과열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믿음의 사이클이다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아직 시장에서 과열 구간에 돌입하진 않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또 시장 추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까지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작가님과 다양한 내용들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상 아직까지 우리 시장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복귀해 보시면서요, 시장 전략들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룸은 오늘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과 또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